무진일주인데 이제 무진일주가 보면 다 토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천간 무토도 양이고 지지 진토도 다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간과 지지도 양의 양을 의미하는 그런 진토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양의 기운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매사에 좀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좀 앞서가고, 수동적이지 않고 좀 외향적이고, 이제 그러한 성격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주론을 볼 때 이게 음이냐 양이냐를 잘 구분을 해서 처음에 들어오는 인상부터도 이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남성답고 여자도 굉장히 뭐냐면 여장부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의를 보면 이제 무토는 이제 큰 산이잖아요. 큰 산이고 이 진토는 이게 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에 있는 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나름대로 호연지기가 있는 그리고 큰 산에 용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은 이제 양력으로 치면 임묘진해서 2, 3, 4, 4월달이잖아요. 4월달이면 4월달에 봄의 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습기도 있고 토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 나무를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배양을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그러한 흙이기 때문에 그러한 흙이 있는 무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기본적으로 자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 발전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도 이제 토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뭐 신용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좀 믿음도 주고 원래 이제 산의 어떤 그런 기본이 좀 듬직하고 또 믿음도 주고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하니까 이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냐면 남들한테 뭐 믿음을 저버린다던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가 이런 사람은 돈을 만약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걸 빨리 막 갚을 생각을 하지 뭐 천천히 갚네 뭐 나중에 갚네 절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뭐 돈을 빌려도 빨리 하여튼 뭐 갚는 그런 이제 그 성격이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성격이지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돈을 빌려가지고 나몰라라 하고 뭐 어떻게 뭐 몇 달 지나도 무소식이고 뭐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돈도 빌리지 않겠죠. 웬만하면 이게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사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볼 때 이 육친적인 것도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토가 여기도 토 지금 여기 밑에 이제 비견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은 이제 천간을 깔고 있고 지지에도 깔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비견이. 그러니까 비견이 강하다는 얘기는 나의 주장이 좀 강하다는 거죠. 이제 강하고 그리고 비견은 이제 재를 극하잖아요. 재를 극합니다. 재를 극하는데 이 재성이라는 거는 이제 남녀 공이 이제 부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진일주는 부친과의 관계가 좀 유정하기가 좀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다정하게 뭐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관계가 무진일주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진일주가 이제 만약에 남성인 경우에는 이 재가 이게 배우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하고도 아주 뭐 좀 정이 있게 말도 좋은 얘기도 하고 서로 그냥 정이 막 넘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무진일주는 또 그리고 천간하고 지지하고 똑같은 오행이잖아요. 토. 그래서 이거를 명리학에서는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간과 천간.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지지가 일지가 이제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에 그 비견이라고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에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으니까 나의 주작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간여지동 사주가 부부관계가 좀 이렇게 아주 원활하고 좀 정이 넘치고 유정한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게 아까 이제 그런 이러한 연유에서도 간여지동 때문에도 이제 그러한 경우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일주가 이제 좀 아주 듬직하고 막 적극적이고 아주 그냥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격도 그냥 활발하고 뭐 그런 거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또 이런 이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관계도 이렇게 썩 좋게 흘러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진일주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진토에는 진, 을, 을견에 이제 지장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일간부터는 요 개수하고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무게합. 그리고 또 여기도 지장간에서도 또 무게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이 이렇게 좀 들어와 있죠. 일간에서 지장간하고도 무게합을 하고 있고, 지장간 내에서도 무게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뭐냐면 이제 합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다정다감한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진일주는 합을 해서 다정다감한 성격도 있지만, 또 무진이 이게 이제 백호살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괴강살에도 이제 일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 아주 이 무진일주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개성 넘치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무진일주는 평상시에는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하다가도 한번 이게 틀어지면 이제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이제 이 한 성격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참 조용하고 아주 사람이 착해 보이고 웃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 성격에서 한번 벗어난다면 이 사람의 어떤 무진일주의 어떤 백호나 괴강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 한 번에 이제 도출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들도 잘 참고해가지고 무진일주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무진일주는 이 진토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고지잖아요. 고지. 그 고지에다가 이 정제를 갖다가 이제 이걸 놨어요. 정제를.
고지의 정제를 놨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뭐 돈을 창고에다 이렇게 그냥 쌓아 놓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진일주가 의외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일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좀 이렇게 벌 수 있는 능력도 나름대로 요 일주만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남명인 경우에 쟤는 배우자나 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고지에다가 재성을 놨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이 간여주동하고 비슷하게 이 부부를, 그러니까 배우자를 이 고지에다 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유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무진일주의 남자가 배우자인 여성하고 부인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게 꼭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무진일주의 어떤 일주론 그 자체의 특성을 갖다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옆에 이제 어느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겠지만 대체로 이제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진일주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진일주는 간여지동이고 그다음에 그 재성을 이제 고지에 깔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성운에게는 조금 그렇게 좋은 작용으로 이렇게 간다고는 이제 볼 수는 없겠죠. 대신에 이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또 이제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라는 게 뭐 일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 일주가 무조건 다 좋다, 이 일주 나 좋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폐가 있고요. 일단 그 일주의 특성적으로 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잘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요 일주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갖다 파악하면 사주 팔자, 사주 감명을 할 때 아주 도움이 되고 좋은 틀이 되는 것이 이제 일주론입니다. 그래서 일주론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운성 도표인데요. 이게 이제 무진일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요 운성 도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주로는 이 12운성 도표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다른 선생님들 뭐 강의를 들어보면 뭐 아주 좀 복잡하게 이 12운성을 이제 뭐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표를 이용하면은 아주 좀 12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외울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그 도구이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 자주 이제 접하면 또 금방 또 이제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자주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10연도 도표인데요. 지금 여기 인이 이제 12지지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이제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 천간이 여기에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데요. 천간 배치는 오행의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하고 유가 이렇게 있는 금이 이제 존재하는 지지에 이제 목이 존재합니다. 목. 그래서 요게 이제 갑이 되고 요게 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하고 자가 있는 거고 요거는 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병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화가 되겠죠. 천간이 놓이는 그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고 묘가 있는 지지에 이 목인데 여기는 이제 금이 이제 놓입니다. 여기에 이제 경금이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신금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 이제 사오, 황대 이 자리에서는 임수가 자리하게 되고 요 오 위에는 개수가 자리하고 됩니다. 그래서 12운성을 이제 이렇게 따질 때 이제 갑이 어느 지지에 12운석이 위치했느냐를 봤을 때 갑은 양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시계 방향으로 이제 순행을 합니다. 다. 그 병도 순행하고 경도 순행하고 임도 순행하고. 근데 이제 음으로 된 거예요. 을목은 음이잖아요. 음인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역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은 절태, 생육대, 노광세, 병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고, 요 간목은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절태, 생육대, 녹, 왕쇠, 병삼. 그래서 간목은 인에서 이제 녹이 되겠죠. 절태, 생육대, 록, 녹. 이제 토는 이제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화하고 토하고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병자리에 무가 오겠죠. 그 다음에 요 정자리에는 기가 오겠죠. 오늘 이제 공간에는 지금 무진일주잖아요. 그러면 무진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무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무가. 그러면 무는 양간이잖아요. 양의 천간. 그러니까 지금 무토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진까지 이제 여기가 오늘 이제 배울 게 무진이니까 진까지 간다 그러면 절, 태, 양, 생, 욕, 대. 관대지에 놓이는 거죠. 관대지. 그러니까 무진은 무토 일간은 진토의 12운성상 관대지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무진은 이 진토의 이제 관대지에 있는 거죠. 관대지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벼슬을 하면 이렇게 관을 차잖아요. 이렇게 이제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진일주는 남자인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좀 많고,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진일주에 보면 지장간이 이렇게 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요 을목은 무토한테 이제 정관이잖아요. 정관.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가 지금 갑이 자리를 한다고 했고, 여기 을이 자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 을은 요 진토에 어디에 있냐? 지금 요 을은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을이 지금 진토에 어디에 위치했냐를 따지자면 을목은 음간이잖아요. 음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12운동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절, 태, 양, 생, 욕, 대. 똑같이 관대지에 있습니다. 똑같이 요 진토에 이 정관이 똑같이 얘도 관대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일주는 천간 무토도 관대지에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정관, 그러니까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는 정관도 관대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무진일주는 조직사회,
직장 생활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냐면 다른 지지에 이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일단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간도 관대지에 자리하고 있고 지장간 안에 있는 을목이 직업이나 반듯한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는 정관도 관대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무진일주는 조직사회하고도 잘 맞고 그리고 조직사회에서도 잘 적응도 할 뿐더러 또 일반적인 어떤 조직사회 또 아주 뭐 전문적인 어떤 뭐 능력을 갖추는 어떤 조직사회 또 아니면 그 공적인 업무를 하는 뭐 공무원들 또 아니면 뭐 이제 뭐 경찰이나 뭐 이런 뭐 군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 무진일주한테는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괴강하고 이제 그 백호 저는 뭐 살을 그렇게 아주 즐겨 쓰는 편은 아닌데요. 어쨌든 뭐 이제 그 무진일주 자체가 그 괴강의 어떤 특성도 있고 이제 백호살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뭐 백호살 뭐 피를 본다 뭐 이런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고 이제 뭐 백호 괴강이라는 게 아주 똑똑하고 좀 진취적이고 좀 카리스마가 있고 또 한성격하고 또 한고집하고 뭐 자존심 강하고 이런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백호살 가진 사람이 뭐 다 피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백호살 가진 사람이 그 사주에 백호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 피를 보고 뭐 여기 연에 있으면 조상이 피를 보고 뭐 월에 있으면 부모가 뭐 피를 보고 시에 있으면 자식이 뭐 피를 본다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신사는 뿐이지만 그래도 괴강이나 저는 백호를 이렇게 뭐 피를 보거나 뭐 이런 뭐 옛날 사람들 얘기하듯이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이제 아주 똑똑하고 또 당차고 또 이제 뭐 아주 그냥 능동적으로 이제 막 진취적인 어떤 기상이 있고 이제 그런 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주로 이제 가깝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서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격들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이제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직업이 좀 센 거죠.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군인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의사나 뭐 이렇게 이제 이제 그런 직업들을 뭐 사람을 이제 살리는 직업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할인업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들이 오히려 이런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맞거든요. 왜냐? 세니까. 일주 자체가 좀 세고, 뭐, 괴강, 뭐, 백호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자기 어떤 주관도 굉장히 강할 뿐더러 자존심도 세고 하니까 어떤 공적인 업무를 아주 그냥 자기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이제 성격이고 그러한 사주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 좀 센 직업이 이 무진일주에는 오히려 이제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진일주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일주는 일주대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자평명리 하면서 격국론 얘기하면서 이제 적천수의 그 진가론을 제가 이제 말씀적으로 잠깐 드렸었는데요. 사주의 부기를 결정하는 거는 진신입니다. 진신. 사주에서 진신을 갖추지 않는 사주는 절대 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육친성을 갖더라도 이렇게 뭐냐면 그 부기를 결정하는 진신 체계를 그 사주의 어떤 이제 그 천간이나 지지의 어떤 지장간에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귀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무토 같은 경우에는 큰 산이잖아요. 큰 산이면 자 그럼 무토가 필요한 진신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산이 존재하는 이유. 결국은 뭐냐면 그 나무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물도 가둬놓고 그 다음에 태양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초목들을 배양하고 나무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그 큰 나무들이 존재할 수 있고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만들어 놓은 그런 여건이 이제 큰 산 무토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무토가 가장 필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겠죠. 그 비를 의미하는 개수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가 잘 크고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병화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에 나무가 없으면 안 되겠죠. 태양도 비추고 비도 오는데 그냥 산이 민둥산이다. 그러면 전혀 그거는 뭐 볼품없는 산에다가 뭣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당연히 간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갑병개가 이 무토를 귀격으로 만드는 요게 이제 진신이라는 겁니다. 진신. 그래서 이제 이 무진일주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천간에, 물론 이제 지지에, 지장간에 있어도 됩니다. 이 개수나 병화나 간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천간에 없더라도 여기 지지에, 지장간에도 존재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 갑병개는 무토에 있어서 천간이 됐든 지지의 지장간이 됐든 이 세 가지 천간이 기본적으로 딱 갖춰져 있어야 이 무토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를 갖다가 볼 때도 무진일주가 아무리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물론 이제 하겠지만 이 갑병개라고 하는 이 진신이 사주에 존재하지 않으면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이 개수하고 병화가 간목이 가장 좋은 거는 천간에서 지지에 통근을 해서 좀 힘있게 자리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이제 좋지만 천간에 없더라도 지장간에라도 꼭 있어줘야 됩니다. 이 무일간이 갑병개가 있는 사주하고 없는 사주하고는 하늘과 다 차이입니다. 똑같은 무진일주라도 이렇게 진신이 아주 뭐냐면 성격이 돼가지고 잘 자리 잡고 있는 무진일주하고 이 갑병개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진신이 좀 깨져가지고 존재한다던가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던가 아니면 한두 개가 없다던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무진일주의 특성도 많이 사라질 뿐더러 귀기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이제 감명하고 이제 이렇게 추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일주론도 중요하지만 이 진신을 갖췄냐 안 갖췄냐를 우선적으로 보는 능력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주를 딱 열어보는 순간 진신은 바로 나오잖아요. 금방. 금방 안 나오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금방 나오게. 근데 그걸 딱 나오는 그 순간이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냥 빠르면 1초 아니면 2초 그 안에 이 진신의 개념을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금방 이제 들어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무토가 필요한 거는 진신, 갑병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토일간이
시의 천간에 있던 이 개수가 아니면 뭐 월에 있든 연에 있든 뭐 상관이 없죠. 이렇게 이제 천간에 이제 떠 있으면 이제 물론 이제 지지에서도 이제 요거는 이제 바로 요 만약에 이게 시에 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개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통근을 한 거죠. 통근. 그러면 힘이 있게 진신을 갖추고 있는 거죠. 다른데 만약에 뭐 수가 그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요 개수는 정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상일위 정제격이라고 합니다. 시상일위 정제격. 그러니까 사주에 사주 8글자 중에서 단 하나의 재성이 시의 천간에 존재하는 사주. 시상일위 정제격. 이게 이제 정제잖아요. 이렇게 정제가 되면 이 무진일주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도 아주 괜찮고 현달한 어떤 그런 배우자를 얻을 뿐더러 그 다음에 나름대로 돈도 또 이제 시에 있으니까 아주 노년기까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재물운이 굉장히 좋은 사주로 봐야 됩니다. 또 이제 개수가 만약에 이제 없다. 이제 개수가 없고 병화도 없고 이제 근데 여기 간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토한테는 간목이 이제 진신이면서 이제 관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인월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관성이 이 무토한테 이제 관성이 이게 편관이 되는데 이 진신의 어떤 개념이 들어오면 이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오히려 뭐냐면 이 정관보다 이 간목이 더 좋은 겁니다. 무토한테는 갑이 진신이지 을이 진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이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간에 떠 있고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간목은 여기에서 통근도 하고 갑은 인에서만 녹지잖아요. 그러면 요 사주는 일찍 조직사회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일찍. 연의 그 천간에 떴기 때문에. 여기에 뜬 것, 월에 천간에 뜬 것도 아니고 시에 천간에 뜬 것도 아니고 연의 관성이 이렇게 녹지도 떴다고 하는 얘기는 조직사회관을 일찍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녹지라는 거는 이제 녹봉이라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공급받는 걸 녹봉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면 이 사주는 공무원의 그 사주가 아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주. 거의 이 정도 되면 80, 90%는 공무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일주론만 판단해서는 그 일주론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공통모, 특성, 성격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이 주변에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주 자체가 아주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월에 뜨고 연에 뜨고 월에 뜨고 시에 어떤 관성이 어떻게 뜨느냐 그 다음에 진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저희가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에도 어디에도 지장간에도 뭐냐면 이 간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무진일주는 조직상환하고 또 잘 안 맞습니다. 물론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무토도 진에서 이제 관대지에 있고 진토 안에 을목도 그 시전소에는 관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지 여기 어디에도 간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직장생활을 안 맞는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일주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일주론은 일주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그 사람이 그 사주 격 자체가 귀하냐, 아니면 뭐 보통이냐, 아니면 좀 떨어지느냐,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사주가 잘 세팅이 잘 되어 8글자가 뭐 격을 이루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냐면 진신이 한두 개가 빠지면 귀기는 많이 떨어집니다. 뭐 귀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남들한테 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그 사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신을 제대로 갖춘 사주가 많이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임상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많으면 2명.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사람은 보통 사주입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신이 여기는 이제 목토는 아주 보통 한 갑병계 요 한 3개를 갖춰줘야 이제 진신을 갖췄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두 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아예 없는 경우는 이제 극히 이것도 좀 드물어요. 이제 한두 개는 있지만 이렇게 3개를 아주 온전하게 참 이렇게 정말 참 멋있게 이렇게 좀 갖춰져 있는 사주를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뭐 규격 사주는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사주 자체에 없더라도 대운에서도 오잖아요.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에서도 오고 또 매해 해가 바뀔 때마다 또 이렇게 진신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잘 살펴야 됩니다. 그 해가 뭐 신약하다고 해서 뭐 인성운이 들어오고 비거운이 들어올 때 좋다. 뭐 또 신강하니까 뭐 식사운이나 재운이나 관운이 들어올 때 좋다. 뭐 화운에 좋네. 뭐 화운에 나쁘네. 모운에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그 사주 공부하면 사주 공부 땡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진신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진신이 육친석으로 어떤 건지를 잘 파악을 해서 사주의 진신을 갖추었느냐 안 갖췄느냐를 보고 만약에 갖추지 않았으면 대운이나 세운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해에 아니면 또 그 대운 기간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양식은 또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일주론을 공부를 할 때도 일주론의 특성을 갖다 보지만 주변의 연, 월, 시에 어떤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대운에서는 또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또 그 세운, 매년 들어오는 그 해에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그게 이 진실에 해당이 되는지 그 진실이 들어올 때 뭐 형이나 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또 잘 봐야 되는. 만약에 이제 갑병계가 이제 무진일주인데 뭐 천간에 이제 뭐 천간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또 지지에서도 그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지장간에 여기 지금 개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토한테는 정제잖아요. 근데 이게 운에서 진토가 뭐 형살이 된다든가 아니면 충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진신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주는 체입니다. 체하고 용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 8글자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사주 원국이니까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세팅이 된 8글자를 사주 8자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그냥 체일 뿐인 거고 이제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게 8글자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 진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요 일주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슨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주를 잘 감명하고 또 찾아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정확한 예측을 정확한 예측은 그래도 아주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정확도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이 감명의 어떤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감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목적은 사주를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진일주 무진일주인데 이제 오늘의 공부의 포인트는 이 무토가 가진 특성도 잘 파악을 갖다 해야 되고 12운동상 이제 무토가 지금 여기 자리하고 있잖아요. 무토가. 자, 무토가 이제 양이니까 절태, 양, 생, 육태 이 진토에 반대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반대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제 12운성상으로 봤을 때는 청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청년기. 절퇴양, 생욕퇴. 이제 뭐냐면 학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받거나 옛날로 치면은 이제 과거 시험을 이제 보는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아주 성숙되거나 아주 좀 차원이 높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진일주가 사고나 생각 자체가 아주 고차원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냐면 청년다운 거죠. 좀 이렇게 아주 진취적이고 또 아주 나를 갖다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능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삶도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무진일주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대신에 아주 이제 한성격하고 고집 세고 아주 그냥 너무 이제 적극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막히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너무 이제 막 세게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무진일주 감명하시면 크게 무리는